네, 자 프린트 페이지 2페이지를 펴주세요. 아 이거 시간이 꽤 걸리네. 아 너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근데 30분 그 정도에 끝내주고 싶고, 근데 이번에 좀 40분 넘어갈 것 같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네. 또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더 풍부해졌어. 그래서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지금도 수업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아무튼 자 먼저 볼게요. 자 두 번째, 세계화와 지역화의 영향. 세계화와 지역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의 세계화. 두 번째, 문화의 세계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경제의 세계화. 의미. 세계화로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 돈, 노동력 일하러 왔다 갔다 하죠. 뭐 외국인 노동자 들어오고 우리도 가고, 이 노동 등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개편되는 현상입니다. 시장. 뭐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냥 세계화의 의미인데, 경제의 세계화니까 그냥 시장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겁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됐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고 팔고, 그리고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인력이 이동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동하고, 그리고 뭐 서비스업도 이동하고, 그리고 막 돈도 이동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냐 볼게요. 자,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 세계 각국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도 하지만, 그쵸? 경제적 이득을 얻기도 하죠.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만 팔던 거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파니까 좀 더 그 소비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경제적 이득을 더 많이 받겠죠. 하지만 국가 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기도 합니다. 역시 배웠죠? 자, 아까 뭐라 했어요? 쓰세요. 경제 격차. 이것도 역시 작년에 말한 건데 별로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다. 자, 세계화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기업이 있었어. 그치? 예를 들어서 그때 뭐 본영 텀블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자, 내 본영 텀블러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했어. 근데 세계화가 됨으로써 이 텀블러 시장이 전 세계화가 된 거지. 경제 세계로 인해서 텀블러 시장이 전 세계로 뻗쳐졌어. 근데 나이키에서 텀블러를 낸다네? 그러면 본영 텀블러를 세계인들은 본영 텀블러를 쓰겠어? 나이키 텀블러를 쓰겠어? 나이키 텀블러를 쓰겠죠. 이렇듯 다양한 기업들이 망하게 됩니다. 네, 그 소비자들을 뺏기기 때문에. 이렇듯 그 망하게 되는 지역 국가들은 훨씬 더 계속 침체가 되겠죠. 하지만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겠죠. 그럼 경제적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국제적 분업이 많다고 했잖아요. 주로 뭐 본사와 연구소는 선진국에 있고, 그 생산 공장은 개발도상국에 있다 했죠. 근데 이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그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있어도 거기서 생산된 것이 다 거기 거야? 아니지. 다 다국적 기업이 가지고 오는 그러한 자본 구조가 되어 있다고. 그럼 여긴 계속해서 돈을 벌고 여긴 그렇게 많이 안 버네? 그럼 격차가 역시 많이 벌어지겠죠. 이렇듯 경제 격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지금은 경제 세계화로 인해서 세계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여러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선생님은 세계 관광객이 증가한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저가 항공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원래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렇듯 메이저 항공들은 굉장히 그냥 비싸고 뭐 서비스 좋지만, 비싸고 서비스가 비싸서 뭔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가야지,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가항공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비행기표도 많아지고 굉장히 싸게 갈 수가 있습니다. 경유를 한다면. 그래서 학생 때도 세계 여행을 꿈꿀 수가 있어요. 대학생 때도 꿈꿀 수가 있고, 심지어 저도 1년 돈 조금 번 걸로 갈 수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여행을. 이렇듯 저가항공으로 인해서 관광객 수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가항공이 왜 또 나타난 거냐? 세계화 때문이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리 뭐 항공사가 막 생겨도 다 그 사람들이 내 소비자야. 그러니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러니까 그 공급을 하는 사람들이 항공권이 많이 생길수록 가격은 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관광객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관광객에 대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책에 있는 거예요. 자, 세계 관광객 수의 추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봤을 때, 자 5,260만 명이에요. 세계가. 근데 점점 갈수록 지금은 1억 명이 넘어. 100만 명이니까 11억 정도가 됩니다. 예전에는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2배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네, 관광산업의 세계 총생산 기여도. 자, 전 세계 그 국내 총생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 나라마다 국내 총생산이 있죠. GDP.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관광산업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 자, 2010년에는 9.2였는데 2025년에는 10.5가 될 예정이랍니다. 즉, 이 관광산업으로 그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의 10분의 1이 관광산업으로 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서. 알겠습니까? 이렇듯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네, 계속 읽어볼게요. 세계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해서 그 관광객들을 모으는 그곳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하겠죠. 뭐 발리, 그리고 괌, 하와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근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쓰레기도 많이 버리겠죠. 갈등도 많이 생기겠죠.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여기서 쓴 건 뭐야?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막 오염시키고 그게 문제라며. 요즘 해변가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변가들이 사람들이 그 선크림 바르고 바다 들어가잖아요. 그 선크림 성분이 막 쌓여가지고 거기 그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선크림을 안 바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다 타고 피부병 걸리고 난리 나겠지.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추가될 것 같아요. 전염병도 더 빠르게 확산시킬 수가 있겠죠. 관광객들이 많이 발생한다면. 알겠습니까? 네, 다음. 자, 문화의 세계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벌써 느낌이 오죠? 세계화로 인해서 다른 문화를 쉽게 접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는 현상.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국 사람들 BTS 노래 알죠? 그쵸? 이렇듯 우리나라 뭐 기생충 영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할리우드 영화 굉장히 유명하죠. 이렇듯 문화의 세계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예를 보여줄게요. 이거는 거기에 있는 거 교과서에 있는 건데 브라질 K-팝 경연대회. 얘들아, K-팝 경연대회를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브라질에서 하는데,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이 그 K-팝 노래 안무를 따서 지들끼리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경연을 한다고. 이거 얼마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겠네. 그치? 우리나라 브라질 삼바 가지고 경연대회 우리도 해. 우리도 합니다. 자, 그래 다음. 그 다음에 자, 스리랑카 히카두아라는 하나의 그 지방이 있었거든요. 지역이. 근데 거기서 수제 햄버거를 먹다가 갑자기 국뽕이 차올랐습니다. 바로 이 노래를 듣고. 얘들아, 스리랑카라는 한 외딴섬 나라의 또 하나의 외딴 지역의 수제 햄버거 집에서 바로 이러한 소리가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요. 뭡니까 이게? 네? 바로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그 스리랑카 하나의 지역에서, 그것도 하나의 햄버거 가게, 작은 햄버거 가게에서 이렇게 노래가 울려 퍼지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음악의 세계화의 한 현상이겠죠. 지금 생각해도 마이 컨트리지 사우스 코리아. 오케이. 자, 다음. 그리고 또 하나. 또 잡담이네. 자, 선생님이 스리랑카에 엘라라는 지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엘라 지방은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서양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숙소가 있는데 거기서 영국인 커플을 만났어요. 영국인 커플이랑 만나고 막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유튜버 뭐 보냐, 난 영국 이런 거 좋아한다 얘기하다가 진짜 신기한 거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한국 먹방을 안돼. 그리고 그 먹방에서 되게 좋아하는 먹방러가 있대. 바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찌양을 알고 있더라고. 영국 런던에 사는 여자 학생이었나? 여학생이 찌양을 알고 있대. 나 진짜 깜짝 놀라서 막 확인을 시켜줬어. Hey, really? She really? 막 이랬거든? 그랬더니 okay, I like her very much 막 이러면서 뭐 꼭꼭 챙겨본다, 뭐 너무 좋다,
뭐 불닭볶음면, 떡볶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한국 오면 꼭 먹고 싶다. 연락해라. 인스타 막 추가했거든요. 그 커플이랑 연락해라 하고 한번 서울 관광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이것도 하나의 문화의 세계화의 하나의 현상이겠죠. 우리나라 먹방 찌양을 어떻게 영국 사람이 알아서 보겠어. 유튜버가 발달되고 문화의 세계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찌양고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댓글이 더 없어. 외국인들 댓글이 더 많아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역시 문화의 세계화. 자, 다음. 하지만 이런 문화의 세계화로 인해서 자, 다양한 문화들이 만나게 되죠. 근데 서로의 문화에 따라서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겠죠. 그러면은 서로 다르니까 어떻게 되겠어? 갈등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문화 갈등이 일어납니다. 네. 문화의 세계화 영향에서 문화 갈등이 발생한다. 그래서 문화 갈등이 발생하거나 지역의 전통 문화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배웠었죠? 자, 각 나라, 각 지역의 그 고유의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화의 세계화로 인해서 선진국의 문화 또는 굉장히 파급력이 큰 문화가 막 이렇게 펼쳐져요.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전통 문화를 무시하고 그 문화만 계속해서 향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통 문화는 어떻게 되겠어? 그쵸? 쇠퇴하거나 또는 쇠퇴하겠죠. 네, 변질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소수 문화, 아까 전통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소수 문화가 쇠퇴하거나 사라져서 문화에 뭐가 약화된다고? 우리 다 배웠죠? 다양성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세계 다양성 선언이었나? 선생님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다양성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 했어요. 마땅히 우리 인간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전통 문화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근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애국심이 높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 촛불 시위도 그렇고 그리고 숭례문이 탔을 때 다 같이 울었던 것도 그렇고 이런 애국심의 바탕에는 우리의 역사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몇천 년간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그러한 애국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화만 완벽한 문화는 없다고 했죠? 문화는 서로의 문화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화의 지역화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나 보겠습니다. 지방정부나 자치단체가 경제적, 문화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자립. 경제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나 그 어떠한 지역의 그런 큰 문화나 경제적 그 다국적 기업에 지지 않을 그 지역만의 고유한 가치를 살리고 살려서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떠한 것들이 와도 우리는 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립을 해가지고 좀 더 지역화 전략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모아가지고 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자립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시대에서 그런 힘을 가져야겠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과의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도태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우리 전통 문화가 짱이야, 최고야 이런 식으로 그것만 고집하면 또 안 됩니다. 네, 남을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거든요. 세계화 시대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게 있어. 그걸 통해서 배우고 우리 것을 계속해서 피드백하고 그래서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우리를 좀 더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또 지역화 사례고, 네, 많은 교류가 필요해요. 협력과 경쟁과 협력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쟁을 통해서 비록 그 경쟁이라는 게 싫은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잖아. 더 공부 노력하고, 그치? 그리고 교류를 통해서 또 상대방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잖아. 협력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그렇듯 경쟁과 교류를 통해서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죠.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화살표가 있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또 이러한 자립을 통해서 전통문화, 지역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 보존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계 문화의 다양성에 공헌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대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립심을 길러야 됩니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는 자립심을 길러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이 아니라 자, 여기까지 할 건데, 자, 교과서 13쪽에 활동들이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꼭 첫 번째가 이제 자영업에 대한 거예요. 뭐 쉽게 말하자면은 이 전자상거래, 뭐 G마켓, 아니면 또 그 다양한 자영업들이 있죠. 뭐 옷가게,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 상대로만 더 이상 판매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한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자료 5번은 쌤이 여기에도 넣어놨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감염병의 세계화.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예측하고 만들진 않았겠지만 감염병에 대한 세계화가 우리 지금 이 시국이 담겨져 있는 글이니까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읽어보세요. 뭐 시험에 낼지 안 낼지 모르는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지리 정보와 공간 인식을 배울 텐데, 먼저 동서양의 공간 인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동양의 지도와 서양의 지도를 통해서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지도에 그 사람들이 생각한 우리 지리적인 그런 정보를 담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면 어떠한 인식을 통해서 담았을까?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길었네요. 네,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